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화목한 가정을 만듭시다. 가정의 달이 됐다고 저절로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이 가정도 화목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가까워야 돼. 정성을 다해서 물도 주고, 그죠? 돌도 제거하고 가시도 제거하고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만큼 화목한 가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월달이니까 특별히 특강 형식으로 오늘 화목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잠언 15장 17절 또 17장 1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화목하는 것, 이게 같은 뜻이지요.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말은 뭐예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부자로 살지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죠.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가난하면서도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나아요? 치고받고 싸워도 돈만 많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리 하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다? 화목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화목의 비결은 뭐다? 서로 사랑. 짝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보세요. 다투는 것이다 그랬죠? 자, 서로 미워하면은 뭐 하게 된다? 다투게 된다. 서로 사랑하면 화목하게 되고. 마른 떡 한 조각도 가난이죠. 제육, 고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제육이 가득하다는 부자잖아요. 예.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냐?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시작.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로 사이가 좋은 가정. 사이가 좋은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지요. 예. 꼴도 보기 싫으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그 열쇠가 딱 하나요. 요거 하나만 되면 다 돼요. 그게 뭐냐면 대화요. 대화가 되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돼요. 대화가 안 되면 그 가정은 감옥소가 되고 삭막한 광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과 부유하지만 다투는 가정과 두 가정이 뭐가 낫다? 어느 게 낫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죠. 잠언 1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쫓느니라. 자, 요거는 뭐요? 유순한 대답, 그 다음에 과격한 말,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2절은 지혜 있는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입.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지혜 있는 자의 혀지요. 지혜 있는 자는 항상 대답을 어떻게 한다? 유순하게, 부드럽게. 우리가 말이 부드러우면 돼요. 친절하고 부드러우면 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의 혀요.
그러나 반대로 과격한 말은 뭐다? 미련한 자의 입이죠.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은 말이 과격해요. 거칠어요. 막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예? 자, 그러면 우리의 말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없는 상처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즉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뭐와 같다? 살리는 약과 같다. 그러나 과격한 말, 미련한 자의 입은 뭐와 같다? 죽이는 칼과 같다. 이거는 독이죠. 그래서 바른 대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은 집에 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해요? 맨날 집에만 들어가면 테레비 틀어놓고 테레비만 보고 앉았는데 대화할 새가 어디에 있겠어요? 또 테레비 안 보는 사람은 유튜브 보고 또 게임하고, 그게 다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자, 오늘 좀 고쳐야 돼요. 자,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설명하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화목을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한데, 첫째, 읽으세요. 대화는 사랑을 전달한다. 그렇죠. 가족이라도요, 부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아니면 수고했어요, 아니면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해줘야 돼요. 자꾸 해줘야지. 나는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으니까 항상 물어봐요. 맛있나? 내가 맛있다 소리를 안 하니까. 그래, 잘 먹는 거 보면 모르나?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맛있으면 맛있다, 내 입에 딱 맞다, 오늘 진짜 되게 맛있네, 이 한마디 해주면 아내가 춤을 추겠죠. 근데 그 말을 잘 안 해요. 맛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맛없으면 뭐라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싱겁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소금 좀 넣으면 되고, 그죠? 짜다 이러면 물 좀 부으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절하면 되지.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라? 표현을 해요. 말로 자꾸 표현을 해야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고 이렇게 이제 친절한 대화,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그 말이 바로 뭐요?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랑이 보여요. 저 사람은 날 사랑하는구나, 날 미워하는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전달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오해를 풀어줘요. 대화는요, 오해를 풀어줘요. 대화가 없으면 상대방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려요.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려. 이 가정도, 가정의 갈등 대부분이 큰 문제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오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맨날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과거를 공부를 해야 돼. 배우자의 성장 과정을, 남편과 아내의 성장 과정을 공부해 보면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이해가 된다니까요. 오해를 풀면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 수 있냐? 방법은 대화밖에 없어요. 자꾸 대화를 하면 오해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저 양반이 날 무시하네, 나한테 관심이 없네, 화가 났는 모양이네, 밖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러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그러나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이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해주면 쉽게 오해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 오해가 풀리면요, 전화위복이 돼갖고 이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져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오해를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도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라? 분을 풀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오해는 오래오래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이게 문제가 자꾸 커지고 암덩어리가 돼버려. 나중에는 못 고쳐. 그래 그날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풀린다? 대화하면 풀린다. 그래 내가 자꾸 대화하라 그렇게. 대화가 뭐냐 그랬더니 대놓고 화내는 거다. 보통 보면 대화하라면 막 싸우는 거야. 대화했다 하면 싸워. 그래 반드시 결론은 전쟁으로 끝나. 대화로는 좀 화해를 시키려고 대화하라 했더니 대놓고 화를 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무식해서 그래. 공부를 해야 돼 이것도. 아멘. 세 번째 대화는 뭐다? 신뢰를 줍니다. 이 가족 간에도 그래요. 대화가 없으면 자꾸 멀어져. 그럼 나중에는 남처럼 돼버려. 자녀들도 언제 부모에게 마음을 여느냐 하면 자기의 말을 들어줄 때. 애들이 말을 하면 막 핀잔부터 주고 막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애들 얘기를 잘 들어주면 애들이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서 시시콜콜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뭐 친구 만났던 일 다 보고를 해요. 그걸 들어줘야 돼요. 우리 혜진이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내한테는 안 와. 지 엄마한테. 왜? 잘 들어주니까. 나는 바쁘다 빨리 말해라 끊자 이래 버리거든. 그렇게 내하고는 재미가 없어. 근데 지 엄마는 1시간도 들어주고 2시간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전화만 하면 얼마나 열심히 얘기하는지 몰라. 그 얘기를 다 들어주더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막 터놓고 얘기한다는 거는 뭐예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다 대화가 잘 되면요 비밀이 없어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신뢰를 줍니다. 자꾸 입만 열면 잔소리하지, 또 지적질하지, 맨날 야단치지. 그러면 대화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지방에 들어가 버려. 문 딱 잠가 버려. 대화가 없어. 거실에 같이 앉았는데도 식사할 때도 말 한마디가 없어. 폰 보고 앉았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러면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잘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면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겠죠.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말이 많은 가정이 아니에요. 너무 말 많으냐 하면 막 기가 아파. 맞죠? 너무 말이 많아도 문제예요.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는 이게 얼마나 큰 화를 가지고 오느냐. 가장 큰 문제는 대화 단절이에요. 이 병이 보통 큰 병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대화가 딱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독이라는 병에 걸려요. 같이 살아도 우울증에 걸리고 늘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남편이 아내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다, 나를 갖다가 막 아주 무시하고 하대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독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고독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자살하는 원인이 고독.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 1등이요. 왜? 혼자 사니까. 고독한 거예요. 부모들이 안 모시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 때는 괜찮은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다 보면 이제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막 살기가 싫고 재미도 없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없으면
고독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가장 무서운 살인자가 고독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뭐예요? 자살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살인자가 고독이다. 대화 단절이다. 그 다음에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감옥도 독방이 제일 뭐예요? 사형수는 독방에 가다 버려요. 사형수들, 흉악범들은요 독방에 가다 버려요. 그럼 24시간 한마디도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섞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부터 밤까지 막 새벽 막 3시 교도관들이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새벽 2시, 3시에도 불이 켜져 있대요. 가보면 성경책 읽고 있대요. 하루 종일 성경책 읽고 독서하고, 이제 그래도 뭐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검사까지 했던 분이고, 사법고시 합격도 했던 분이니까, 또 출신도 서울대 출신이잖아. 그렇게 이제 학자니까 책 읽고 공부하는 게 그게 취미지, 습관이고.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대화단절이에요. 대화단절. 그 다음에 그래서 독방에 감금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독방에 감금하는 거예요. 제일 어색한 공간이 어디요? 엘리베이터요. 나는 13층에 사는데 13층에 1층 내려올 동안에 우리 둘이만 딱 탔을 때는 막 조살 얘기하면서 내려오는데 10층에 문이 창 열리더니 사람이 딱 타는 기라.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는 거라. 그러고는 막 너무 어색한 거야. 모르는 사람은 아파트 살아도 같이 살아도 몰라요. 서로 인사는 하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하지. 먼저 내리면 안녕히 가세요 인사는 하는데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네? 이웃이 없잖아요. 요새 아파트 족속들은. 그렇죠? 제일 어색한 공간, 엘리베이터처럼 사는 그런 부부가 많아요. 대화가 없어. 이게 지옥 아니요, 지옥.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행복할 수가 없지. 그 다음, 대화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나도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정말 힘들어. 이 고쳐야 돼. 요게 범인이 여러분들이 다 범인이거든.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첫째,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우겨.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 이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되지요. 누구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이요. 두 번째, 어떤 사람? 남을 절대 용서 안 해.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용서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화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밥 먹읍시다 하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용서해야지. 안 돼. 전화 안 받아. 친구 가서도 너는 안 만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독을 품고 증오하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세 번째는 남 얘기를 안 들어요. 지 얘기만 냅다 해버려요. 내가 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내 말은 그냥 딱 차단해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말도 안 돼요.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들어야지. 할렐루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화하기가 정말 어려워. 네 번째는 어떤 사람?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면 공감해 줘야 되는데 동의를 해주고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문제래, 막 비난을 해버려요. 비난을. 공감을 안 해줘요. 네 탓이네 막 이런 공격을.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 이해된다 나 같아도 열받았겠다, 그놈 죽일 놈이네,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공감 일단 해주고
그러나 요거는 요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야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설교 시간에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 공감할 줄 몰라서 그래. 아멘 아멘을 잘해줘야 돼요. 그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도 두 사람은 안 하네. 크게 합시다. 아멘. 이 공감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잘못 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의 잘못한 거, 아내의 잘못한 거를 쫙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맞죠? 정말 대화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 부부 사이가 안 좋다, 교회에서도 적이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항상 소외되고 왕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돼요. 사람과 열려야 하나님과도 열려요. 예? 이런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도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하면 안 돼요. 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과 대인관계가 좋아야 대신관계도 좋아요. 자,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잘 아는 말씀인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말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해라?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아멘 안 할 거예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인관계가 막히면 대신관계도 막힌다. 한 구절 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읽으세요. 시작. 대인관계가 막히면 대신관계도 막힌다. 그 다음에 대화가 열리면 다, 그렇죠. 대화가 막히면 다 막혀요. 대화만 열리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읽으세요. 시작.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대화하면 다 해결돼. 대화가 열리면요, 병도 나아버려요. 대화가 되면요, 그 가정은 가난도 극복할 수 있어요. 다 됩니다. 대화만 되면은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극복이 되고 정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어요. 인사합시다. 대화가 열리면 다 열립니다. 그런데 대화하라 했더니 대놓고 화부터 내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말은 참는 자. 아무리 화가 나도 참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비를 그치게 되느니라. 대화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대화하면서 화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에 읽읍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그렇죠.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그 선한 말 한마디가 꿀송이와 같이 달아가지고 마음을 달게 한다.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 기분 좋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병을 치유해요. 아멘.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우울증도 치유한다니까요. 마음의 병을 고쳐요. 마음에 달고, 그 다음에 뼈에 양약이 되느냐. 뼈는 몸을 말하죠. 육신을 말하잖아요. 육신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는 게 선한 말이다. 응? 그래서 대화할 때는 항상 선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래서 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대화 실패해요. 대화 성공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르다는 거를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해를 하게 돼요. 공부를 통해서 배웠거든. 아, 여자는 이런 동물이고 남자는 저런 동물이다. 그거를 알게 되면은 화날 일이 전혀 없어져요. 물어보세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화내는가? 안 낸다 하세요. 화낼 일이 없어요. 내가 다 이해를 하니 50년 살아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다 알게 돼. 성격을 알게 되니까. 네 성격 고쳐. 나 그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성격이 원래 그래 대모었는데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못 고칩니다. 예수님도 못 고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오래 살면, 나이가 들면 이제 그거 철이 드는 거예요.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싸운다. 아직 젊어서 그래. 안 싸우지요? 늙으면 안 싸워. 싸울 힘도 없어 이제.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야 돼. 그래야 철이 들어요. 자, 도표를 내가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이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이요. 화성과 금성의 차이요. 정반대다.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는 180도로 정반대라니까. 거울을 볼 때 남자들은 항상 이만하면 괜찮네, 준수하네, 잘생겼네, 항상 그래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멋지네, 착각에 빠져 살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날씬 빼꼼한데도 왜 이렇게 뚱뚱하지? 왜 이렇게 살쪘지? 늘 불만이요. 여자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불만하고, 더 예뻤으면, 눈이 좀 더 컸으면, 코가 좀 더 어떻겠으면, 키가 좀 더 컸으면. 왜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이만하면 됐지 뭐. 멋지잖아. 동의를 왜 안 해줘? 통화할 때 남자들은 용건만 간단히 결론부터 말해. 뭐 설명이 기노? 그래서 어찌 됐는데? 이게 남자요. 맞죠? 여자는 기성정결 다 얘기해야 돼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 설명해요. 과정도 다 낱낱이 설명해요. 그래서 들으려면은 막 기가 아파요. 30분씩 걸리니까. 짧아도 30분, 길면 2시간, 3시간. 그렇더라고요. 인천에 사모님 친구, 아주 단짝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인천 사모님이 전화 오면 짧게 끝나면 30분, 보통 1시간이요. 와, 어제도 우리 혜진이 전화와 통화를 하는데 언제 끝날라나 언제 끝날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끝나. 내가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이 넘었어.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런데 둘이는 너무 행복한 거야.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스트레스를 말로 풀어요. 막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1시간, 2시간을 내가 얘기한다 다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돼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잘 없거든. 바쁘다 핑계대고 끊어버리거든. 이제 7,002만, 저거는 뭐냐면 남자는 사용하는 단어가 7,000단어밖에 안 된대요. 남자는 7,000단어 갖고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길게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여자는 2만 마디 이상을 사용한대요, 대화할 때. 그러니까 말이 많지. 휴가를 여행을 떠날 때 남자들은 출발 5분 전에 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세면 도구만 딱딱 챙겨가 출발. 남자들은 그래요. 짐도 간단해요. 그런데 여자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요. 짐은 가득히. 얼마나 짐이 많은지 몰라. 남자들 혼자 여행 가면은 그냥 아주 뭐 간단하게 하나만 들고 가 그냥. 근데 여자들하고 같이 가면 짐이 이만큼 많아지는 거.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너는 뭐 때문에 사서 고생하냐? 짐을 매일에 많이 가지고 가냐? 뭐 때문에 신발 운동화 하나 신고 가면 되지. 스리퍼는 왜 넣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맞죠? 다 이해를 해줘야 돼. 그게 여자가 남자와 다른 점이요. 그게 나는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거야. 샌들 하나만 넣나 2개 넣지 이랍니다. 이성을 볼 때, 여성을 볼 때
우리 남자들은 뭘부터 보느냐? 몸매부터 봐요. 아, 날씬하네, 키 크네. 그 다음 얼굴을 봐요. 얼굴이 예쁘네. 얼굴이 못났으면 두 번 안 봐요. 얼굴이 예뻐야 자꾸 봐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뭘 봐요? 몸매 안 봐요. 옷을 봐요. 여자들은 옷부터 봐요. 와, 멋지네. 그 어디서 샀노? 얼마 주고 샀노? 그게 옷을 봐요. 출근 준비, 남자는 10분이면 되는데 여자는 1시간 반 걸려요.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색깔을 구분할 때 우리 남자들은 7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발주노초 파남복꽃. 우리는 7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26가지. 26가지. 연한 회색이나 진한 회색이나 다 회색이지요. 근데 여자들은 다르대. 색깔이 완전히 다르대. 내 눈에는 똑같은데. 그리고 남자는 7벌이면 충분해요. 옷이 7벌이면 끝. 근데 여자는 26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자들이 옷이 많고 옷을 많이 사고 저 뒤에 걸려있는 옷은 전부 여자 옷이요. 맞죠? 미용실을 남자들은 미용실 갔다 오면 딱 표가 나요. 목사님 머리 깎았네? 장로님 이발소 다녀왔네. 당장 표가 나죠? 머리를 딱 치면. 나도 이제 머리 칠 때 됐는데 여자들은 표가 안 나요. 화장실 미장원을 다녀왔는데 표가 안 나. 그놈의 머리는 똑같아 항상. 그러면서 와갖고 오늘 뭐 달라진 거 없나? 앞만 봐도 달라진 게 없어. 똑같은데. 그런데 10만 원 주고 왔는데 머리는 똑같아. 남자는 10,000원만 주면 싹 달라져. 이게 남녀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자 보고 니는 돈 10만 원이나 주고 파마해가 왔는데 머리가 똑같노? 이래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맞아 주고요 그러면. 와 차밍하네. 10년은 젊어 보이네. 잘 어울리네. 이래 해줘야 돼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몇 가지만 더 좀 공부합시다. 사용 불가능 도구가 있어요. 남자는 화장품, 여자 화장품 수도 없이 많아. 여자 화장품을 사용 못해. 눈썹이니 뭐니 뭐 그리고 올리고 붙이고. 우리 남자들은 못해요. 여러분 화장할 수 있어요? 대답이 없노. 그런데 여자는 공업용 도구들을 사용 못해요. 드릴, 드라이버, 망치 할 줄 몰라. 벤치 이러면 여자들 할 줄 몰라. 조그만한 것도 다 남자를 불러갖고 시켜. 공업용 도구들은 남성 전용이죠. 일할 때 남자들은 뭐예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한 번에 한 가지.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버려요. 다중 작업이 가능해요. 놀라요, 놀라. 한꺼번에 2가지, 3가지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 희한해요. 텔레비 보면서도 뭘 열심히 보고 있어요. 니 텔레비 안 보나? 보고 있어 그래. 따라. 놀라울려. 한꺼번에 2가지, 3가지가 되는 사람이 여자요. 우리는 그게 안 돼. 운전하다가 옆에서 무슨 얘기하면 길을 놓쳐버려요. 딱 운전만 해야지 대화하면서 운전하다가는 맨날 길을 놓쳐요. 우리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찾을 때 남자들은 지도를 보고 찾잖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찾는다? 물어보지. 입이 철린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빨리 찾죠. 자, 뭐가 이제 발달돼 있냐? 우리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데 관심이 맞아. 그래서 예쁜 여자 좋아해. 날씬한 여자 좋아하고 예뻐야 돼. 왜냐면 시각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보는 데 관심이 많아요. 다음에 후각, 냄새에 예민해요. 근데 여자들은 뭐요? 언어가 발달, 말을 잘해요. 외국에 나가면 여자들은 1년만 살면 그 나라 말 다 해요. 남자들은 10년을 살아도 못해요. 언어가, 청각, 귀가 발달돼 있어요. 여자들은 귀가 밝아요. 그리고 텔레비 볼 때 나는 40분까지 올리거든요, 볼륨을. 우리 집사람은 20분까지 낮춰버려요. 안 들리는데 뭐 나는. 자꾸 볼륨 올리고 자꾸 낮추고. 그래 그것 때문에 싸워.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화가 풀려요. 여자들은
이 청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오늘 수고했어, 오늘 너무 좋았어, 따뜻한 말 한마디에 피곤이 싹 풀려요. 그 다음에 촉각, 그래서 이제 스킨십, 이게 필요해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지 말고 어깨에 또 손 좀 얹어주고 손도 좀 잡아주고, 그걸 너무 좋아하지, 스킨십. 그 다음에 성격은 뭐가 다르냐? 남자들은 과묵하지요. 과묵하다 하세요. 남자들은 입이 무거워요. 남자들이 입살개다. 그건 남자가 아니요. 그리고 대답도 단답형으로 해요. 예, 아니요로 끝나버려. 남자들은 예, 아니요지 뭐 설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여자들은 어떻다? 수다, 말이 많다. 그리고 설명을 길게 한다. 그 다음에 감정적이다.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텔레비 보면서 울어요. 그게 몰입이 돼가지고 감정이 풍부해요. 그게 반해서 남자들은 메말라요. 이성적이라서 그래요. 성향도 보면은 남자는 목표지향적이요.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꿈을 이루어야 돼. 목표를 달성해야 돼. 물건지향적이야. 그런데 여자들은 아니요. 일보다 중요한 거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지향적이고 사람지향적이고. 그래서 남자는 일중심, 여자는 사람중심. 그런 차이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났을 때 남자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요. 혼자서.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자들은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어요? 대화로 풀어요. 1시간 떠들고 나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상담, 이제 마지막 주일날 우리 이병준 목사 상담학 박사가 와서 강의를 할 텐데, 최고 잘하는 상담은 뭐다? 상대방 말을 들어주면 된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면 돼요. 그 들어주고 돈 받는 게 상담사들이요. 상담하러 가면은 1시간 들어주는데 얼마씩, 10만 원씩, 5원영이는 좀 비싸요. 몇십만 원 받아요. 1시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로 끝 가는 거예요. 1시간 실컷 얘기하고 나면 내가 막 말하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 다 돼버렸어요. 그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나도 상담학 다 전공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은 다 배워요. 잘 들어주면 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맨 밑에 차이는 뭐가 아니다? 우열도 아니고 틀림도 아니고 뭐다? 다를 뿐이다. 차이는 다를 뿐이다. 틀린 게 아니다. 아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좋은 관계로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화의 기술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느냐? 자, 첫째는 시작.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더디해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지요. 2대1이요. 그래 2번 듣고 1번 말하고. 비율이 50%입니다. 2번 듣고 1번 말하는 거예요. 2마디 듣고 1마디 하기.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듣는 게 대화입니다. 최고 좋은 대화는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듣는 것이 대화다. 그래서 상대방이 더 많이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끄집어내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이고야 놀랬겠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공감해 주면 마음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속내까지 다 털어내놓거든. 그래서 대화의 핵심은 듣는 것이다. 상대가 말을 아직 안 끝났는데 중간에 끊어버려. 너무 설명이 기니까 막 귀가 아프니까 탁 끊어버리고 그냥 결론 내려버리고 전화 끊어버리는데 그건 실패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고 행설수설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돼. 끝까지. 곁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내가 교통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은 마치기도 전에 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미리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려. 그러면은 상대방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저 사람은 내 얘기 안 들어주네. 그러고 대화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전화 통화는 사실은 인격이 없어. 전화 통화할 때는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뭐 스피커폰 털어놓고 막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게 진정성이 약해져. 대화는 눈을 보면서 해야 돼. 따라합시다. 눈을 보며 듣기. 눈을 보면서 들어야 돼. 두 번째는 따라해봐요. 공감하면서 듣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끄떡끄떡. 고개라도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장단을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는 따라해.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차단하면 안 되죠. 끝까지 잘 들어줘라. 이게 대화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 말투가 중요해요. 말투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말이 거칠어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도 좀 심하잖아. 억세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말투가 그리고 끝을 좀 올려요.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랬니? 이렇게. 그랬나? 이러면 안 돼. 어찌 됐는데? 이러면 화가 나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어찌 됐어? 이렇게. 끝을 좀 올려줘. 부드럽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러면 안 돼. 그럼 대화가 안 돼. 아이들은 마음을 딱 닫아버려. 말 안 해요, 그러면.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 마음을 열어. 맞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부드러운 말은 관계를 살려요. 거친 말은 상처를 줘요. 반말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눈을 부라린다든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화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날 때는 무조건 입 다물어야 돼. 화가 날 때는 말하면 안 돼요. 화가 날 때 말하면 거칠어져요. 입에서 욕이 나가요. 저주가 나가요. 거칠어지기 때문에 화가 나면 무조건 침묵. 입 다물어 버려야 돼. 화가 풀릴 때까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딱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부드럽게 말을 해라. 세 번째 대화의 기술은 시작. 비난 말고 공감하기. 대화는 내 입장에서 말하면 안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해야 돼. 가정은 이기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 뭐겠어요? 사랑이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져주는 게 사랑이지 이기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져주는 게 사랑이지. 아빠가 아들과 씨름해가지고 악착같이 이기는 아빠가 있어요. 그 또라이요 그거는. 그럼 애가 막 울어요. 아빠한테 졌다고. 져줘야지.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 사이가 그렇대. 우리 사이가 우리 외손자랑 씨름을 잘한대. 씨름하면 한 번도 안 져준대. 악착같이 이긴대. 그러니까 막 애가 속이 타가지고 재밌지 뭐. 자, 내 말은 맞은데 네 말은 틀렸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입 딱 다물지. 그러면 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 맞냐. 모르면 입 닥쳐. 이러면은 누가 마음을 열겠어요. 얘기할 때는 비난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고 공감을 해줘라. 공감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속상했겠네. 공감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에는 둔재가 돼야 되고 이해에는 천재가 돼야 돼요. 이해의 천재가 돼야 돼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우리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뭐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다고. 이게 화목의 시작이에요. 비난하지 말고 공감해줘라. 대화의 기술. 마지막으로 시작. 칭찬하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작은 일이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에? 그렇게 할 때 웃음이 살아나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가 이 생활 습관이 돼야 돼. 감사가 텐텐 감사 행전 실천합니까? 대답 안 해요. 하루에 10번 감사 인사하고 하루에 10번 감사 인사 받기. 그러면 내가 뭔가 베풀어야 감사 인사 받을 거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 감사.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가족끼리라도 감사 표현을 하세요. 화목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 수고하고 가꾸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화목한 가정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입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술로 짓는 죄가 제일 많아요.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안 돼요.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에? 입술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이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된다고. 요구한다는 거는 저주잖아요. 절대 안 돼요. 말은 씨앗이죠. 말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대로 돼요. 말이 씨앗이라니까요. 말은 생명이요. 살아있어요. 말만 잘해도 성공한다니까요. 우리 말만 잘해도 축복받아요. 가수들도 그렇죠. 가수들도 노래대로 된다고. 너 가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거 부르니까 말 가쁘다 이가. 노래대로 되는 거예요. 노래대로. 남진이가 가슴 아프게 그 노래가 히트 칠 때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 앓이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때 심장병도 많이 걸리고. 노래대로 된다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노래도 많은데 맨날 이별 노래 부르면요 이별하게 돼요. 눈물 노래 부르면 자꾸 눈물 나게 되고. 가사대로 되죠. 그럼 우리 찬송가는 어때요? 하여튼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복을 주는 게 찬송 아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화목한 가정 10계명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 1계명 읽어주세요. 시작.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해 고마워라고 표현하라. 나는요 1계명부터 범하고 있어요. 우리 1계명부터 잘 지킵시다. 꼭 가족에게 또 뭐 누구에게든지 사랑해 고마워 이 표현을 많이 해라. 제2계명 시작.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라. 3계명 너 화법이 아니라 나 화법을 사용하라.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이러면 이거는 너 화법, 유 화법이라 그래.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내 마음이 이랬어 저랬어 아팠어 섭섭했어. 내 감정을 얘기하란 말이야. 나 중심으로 내 마음이 이랬다. 그러면 상대방이 고친다니까요. 그 다음에 4계명 시작. 하루 한 끼라도 온 가족이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라.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텔레비 끄고 스마트폰도 꺼야 되겠죠. 제5계명 시작.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 시간과 취미를 존중해라. 그렇죠. 제6계명 잘못했을 때는 미루지 말고 즉시 미안해 라고 사고. 가족끼리는 사과를 잘 안 하잖아요. 사과하세요. 7계명 시작. 가사 노동과 역할을 서로 배려하며 공평하게 분담하라. 의논해서 하면 돼요. 8계명 누구와도 비교하는 말은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이웃집 부부랑 비교하면 안 돼요. 남편을 친정 아버지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맨날 열받아요. 또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와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비교하지 마라. 제9계명 시작.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이벤트나 행사를 그렇죠. 조그마한 행사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제10계명 가정의 대소사는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라. 10계명 이 한꺼번에 10계명 다 지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한두 개라도 지켜보세요. 한두 개라도 시작하다 보면 10개면 다 지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시작.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이걸 미고사축이라 그래.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뭐라고? 미고사축. 인사합시다. 대화 좀 하고 삽시다. 옆에 사람, 우리 대화 좀 합시다.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우리 부자, 또 우리 교우끼리, 가족끼리, 우리 성도들끼리도 대화를 많이 하세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화목한 교회, 여러분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기도 한번 합시다. 대화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대화가 열리면 다 열린다고 했는데 대인관계가 열려야 대신관계도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